오늘은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동순 시인이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시를 함께 낭독하고 우리가 현재 가져야 될 역사의식의 주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철거해 버렸던 현 정부에서 저지른 굉장히 그 가슴 아프고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정지용 시인이 떠올랐는데, 정지용 시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선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면은 제가 따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나왔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1962년에 이미 우리 역사학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훈장이 수여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군 활동의 대장이시고, 또 항일 투쟁의 민족주의자인 걸로 이미 역사학계에서 치밀한 검증 아래 평가가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1920년대 그 일제의 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실제로 투쟁을 했던, 물론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무장으로 한거를 해서 또 성과를 올렸던 그분들이 몇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김좌진, 또 윤봉길, 안중근 의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최대의 민족주의자, 항일 투사로서 홍범도 장군을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독립이 외세에 의해서 물론 얻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그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 중에 인물 아닙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최대 1920년에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서 승리를 했었던 장군이고, 또 청산리 전투에서 가담을 해서 승리로 이끌고,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민족이 없었잖아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피신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러시아였고, 현재 그 연해주로 가서 그 입국을 할 때 거기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의병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파르티잔입니다. 이른바 빨치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아니라 투쟁가라는 이야기예요. 민족을 위한 투쟁가다. 나는 의병이다. 파르티잔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은 원래가 출신이 사냥꾼 출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그 낡은 이념,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총으로 쏴서 사냥을 해서 업을 삼았던 생존권의 문제로서 일제가 와서 20년대에 와서 토지를 빼앗고 총을 빼앗으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던, 생존권의 문제로서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한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 이전에 생존권의 문제로 온몸으로 싸워서 불태웠던, 가족까지 다 잃었던, 끝까지 투쟁을 했던 대민족주의자요, 독립군의 대장군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역사학계가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협소한 어떠한 이념으로 홍범도 장군을 철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현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그 이념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살벌하고 폭력적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범도 장군을 보면서 저는 그 우리 민족의 시인 아닙니까? 정지용 시인을 떠올렸어요. 정지용 시인이 누굽니까? 향토라는 시, 유리창, 수많은 그 주옥 같은 서정 시를 남겼고,
모더니즘 시인의 대표 주자고 현대시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1939년에 문장지 추천위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청록파, 박도진, 조지훈, 박목월 같은 시인들을 배출했고 이상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문인으로 배출했던 이런 이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한국 현대시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절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고 구인회 활동을 했고 시문학파 동인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 세계가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공산주의나 좌익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빨갱이 시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민족어를 우리 앞에 선보였던 정말 우리 현대시 아버지 중에 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해방되기까지 일본에 유학 왔다가 지금 희문고등학교 영어 선생도 하고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이화여대에서 교수도 하고 또 천주교 카톨릭 그 신문이었던 경향신문 주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좌익 계열로 공산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문인들의 활동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이태중이라든가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문단 활동을 했던 잡지예요. 근데 그것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하자면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나죠. 보도연맹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반공단체를 만들고 자기들이 분류한 좌익 계열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지용 같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조선문학가 동맹에 들어가서 조금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좌익이다 분류를 해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좌익, 공산당의 색깔을 가졌다 이런 색깔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잡아들여서 너희들이 반공단체에서 활동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보도연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연맹에 가입 활동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상 전향을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시국 강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군이나 경찰들을 동원해서 한 3만 명 이상을 대량 학살을 하게 됩니다. 양민을.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고 반공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반공단체를 만들어서 우익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어마어마하게 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정지용이 그렇게 보도연맹에까지 가담을 해서 강제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돌연 6.25 사변이 났잖아요. 1950년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려와서 또 좌익계열을 위한 탄압을 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희생이 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정지용 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정지용 시인은 사실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에요. 그냥 민족 시인인 거죠. 마치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이 아니죠. 사회주의를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생존권을 위해서 싸웠던 항일 투사죠. 일제 항거했던 투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1920, 30년대에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하고 맞물리면서 그 당시에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민족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민족활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반공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 프레임, 요즘 말로 하자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몽땅 숙청을 하고 양민들을 죽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홍범도 장군은 바로 이제 정지용의 그 비극적인 죽음과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오버랩되는 것을 제가 제 의식 속에서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숱한 이러한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현 정부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념 우선주의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주의자들 또 예술가들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민족주의자요. 일본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한일 의병입니다. 그런 분을 모시지는 못할 망정 제거한다는 것. 이것은 편협한 이념 정책에 이 가져온 폭력주의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우리가 지적을 하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시대의 참된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원래 보수의 뜻이 있어요. 참된 보수는 그것이죠. 그렇다면 과거 정권에서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점을 계승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좋은 가치를 계승한 것은 무엇인가? 편협한 이승만 정권의 그러한 반공, 국가보안법 이런 거 말고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겸허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 정권은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제고 국가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봉사직입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의 전문가가 아닐 때는 역사의 학계에 맡겨야 되고요. 또 다른 문제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교육 문제는 기존의 평가 원장을 해임시키면 안 되고 거기에 맡겨서 보완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 잘라내고 처단하고 그러면은 정말 오류가 이어지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적을 계속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력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이러한 편협한 이념 정책을 그만두고 이념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70년대 그때에 이미 소련에서도 이념의 시대는 탈이념의 시대를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도 소련에서. 그래서 이미 그러한 그 낡은 이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제이고 정말 국익을 실제로 위하는 정치로 나가야 된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 우리 민족의 파트너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친일, 친미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가가 존립을 합니까? 중국은 어떠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게도 고립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넓은 정치를 해야 된다. 좁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정말 친구를 사귀는데도 두 가지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좋아도 친구를 만드는 그런 태도가 있고 한 가지만 나빠도 쳐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나빠도 쳐내는 그런 정치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고립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홍범도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동순 시인이 쓴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적인 주체의식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순 시인의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절규, 이동순.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왜 나를 친일 매국노 밑에 묻었는가? 그놈은 내 무덤 위에서 종일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네. 어찌 국립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건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상을 둘러파서 옮긴다고 저토록 요란일세.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달라 했었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 그것도 연해주에 머물다가 함부로 강제 이주되어 끌려와 살던 남의 나라 낯선 땅이었지만 나 거기로 돌아가려네. 이런 수모와 멸시당하면서 나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네. 그토록 그리던 내 조국 항토가 언제부터 이토록 외놈의 땅이 되었나. 해방 조국은 허울뿐 어딜 가나 외놈들로 넘쳐나네. 언제나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네. 내 동상을 창고에 가두지 말고 내 뼈를 다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보내주게. 나 기다리는 고려인들께 가려네. 이동순 시인의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는 시였습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잃고 평생을 항일 독립군 대장으로서 활동했던 민족의 투사 홍범도 장군이 살아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이 친일 매국노가 득실거리는 이 땅을 정말 떠나고 싶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올바른 역사의식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대, 20대, 30대들도 정말 초라한 청춘이 되지 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민족의 주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